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민주당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하는지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드릴 것이고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를 어떻게 반격할 것인지 방향성까지 제가 좀 감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회견 열어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하겠다. 여의도 주변 개발 제한을 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이런 정책 내놓는 거 저도 너무 좋아요. 이런 정책 발표하는 자리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점이 민주당과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마를 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선명성을 느끼고 이런 점이 다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힘을 지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거 이미 국회에서 통과가 된 부분입니다. 국회 12기 상임위 세종의사당 이전 규칙안 본회의가 통과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점은 뭐라고요? 이 12개 상임위 이전하는 것, 이거 누가 추진한 겁니까? 민주당이 추진한 겁니다. 민주당이 추진.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점은 뭐예요? 민주당은요, 본회의장은 여의도에 그냥 두고 상임위만 세종시로 옮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다 이전하는 겁니다. 상임이고 본회의고 국회 전체를 다 이전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선명성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국회를 2개 두느냐, 국회를 1개 두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보자고요. 대한민국 이 땅 아래 국회를 2개 두는 게 낫습니까? 1개 두는 게 낫습니까?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국민 100% 모두 다 국회를 1개 두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니, 지금도 없애자고 얘기하는데 국회를 이 대한민국 땅에다가, 그것도 알짜배기인 여의도 세종시에다가 2개를 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런 선명성을 우리가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국회를 2개 두자라는 거고, 국민의힘은 지금 국회를 1개 두자라는 겁니다. 과연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오히려 물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공약에 대해서 지금 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바로 대통령실에서 한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화답을 했잖아요. 국회 세종의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라면서 한동훈 위원장 공약에 힘을 실었고, 그와 관련돼서 대통령실, 세종시 대통령실 제2집무실 설치까지 속도를 낸다가면서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특히 좌편향 언론들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회 세종 이전 표심 잡기 급조 공약. 오늘자 경향신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설 한동훈의 국회 세종시 이전 선거 2주 앞에 던질 일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경향신문한테 물어볼게요. 민주당이 상임위 옮기는 건 문제 없는 겁니까? 이건 문제 없는 거예요? 아니, 상임위는 옮겨도 되고 국회 전체는 옮기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왜 딴지를 걸어요? 표심 잡기 급조라고? 더 나아가 2주 앞두고 던질 일인가라고?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자, 무엇보다 저는 경향신문한테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선거 2주 앞에 던질 일인가라고요? 아유, 누구는 총선 전날에 돈 얘기 꺼냈어요. 네? 누구는요, 총선 전날에 돈 얘기 꺼냈다고요. 심지어 이 사람 대통령 끝나면 잊혀지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어제 파란 옷 입고 선거 유세 다녔습니다. 심지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응원하려고 파란 옷까지 찾았대요. 네? 비판을 할 거면 같이 비판을 해라. 한쪽만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와 관련돼서 더블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조국입니다. 조국은요, 세종 이전 찬성을 하고요, 수도도 이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조국은 지금 국회 세종 이전 찬성, 지금 묻고 더블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비판할 거면 조국도 비판해야지. 왜 한동훈 위원장만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까? 저는 이 좌편향 언론들의 기준에 대해서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누구냐? 바로 이재명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 내렸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받을지 안 받을지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 민주당이 받으면 함께 추진하면 되는 거고요. 안 받으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한테 결정권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 한동훈 위원장의 공약 찬성하면 국민의힘 찍는 것이고, 만약에 반대하면 민주당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명성을 민주당이 확실히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본데 이재명은요, 이와 관련해서 가타부타 말을 안 해요. 간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 이전 공약, 선거 이기면 하겠다는 건 기만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재명한테 물어볼게요. 아니, 이런 말 하지 말고요.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만 얘기해 주세요.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아니, 지금 뭐 이전 공약 한다라는 게 어떻게 기만입니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재명 뭐 하면 됩니까? 이런 국민의힘의 공약에 대해서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은근슬쩍 두루뭉실하게 지금 넘어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도대체 이재명은요, 왜 이렇게 안 받아주는 겁니까? 얼마 전에도 한동훈 위원장이 법카와 관련돼서 객관식으로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것도 답 안 했어.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한테 TV토론 촉구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국회 세종 완전 이전과 관련돼서도 긴가민가 받을지 안 받을지 가타부타 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한테 하나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동훈 위원장이랑 TV토론 하세요. 네? 세종시 국회 세종 완전 이전과 관련돼서 한동훈 위원장랑 TV토론 하세요. 그럼 우리 국민들에게 확실한 선택권을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한테 확실히 비교 가능하잖아요.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재명 받아라. 받지 않는지 받을 건지 확실하게 얘기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자,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가져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점입니다. 자,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 세종 완전 이전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니까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와 관련돼서 화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이전 시 담장 허물고 시민 생태 녹지공원을 조성을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바랬던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난해 7월 달에 서울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개발마군 높이 제한 51년 만에 풀겠다. 서울시 건물고도 규제 완화를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북한산 주변 15층, 국회 주변 43층 이렇게 고도 제한 완화를 발표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작년 7월 달에 이걸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 추진이 안 되겠습니까? 국회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국회가. 서여의도 높이 완화 절대 안 된다. 이유가 국가 원수 등 방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면서 국회보다 높은 건물을 주변에 만들 수 없다라고 지금 국회가 반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국회 안에 있는 국민의힘은 이 높이 제한 완화를 위해서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세종시에 국회를 완전 이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찬성하면 되겠습니까? 민주당만 찬성하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오세훈 서울시가 바라는처럼 개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만 답하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만 답. 왜겠어요? 대답 다 했잖아. 네? 국민의힘도 대답해, 대통령실도 대답해, 서울시도 대답해, 조국도 대답해. 대답 다 했습니다. 그럼 누구만 말하면 되겠습니까? 민주당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만.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재명 이거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답을 해라. 그래야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신규 여러분? 이재명한테 압박 주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한테 계속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계속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받았다고요. 다 받았다고. 국민의힘도 받았고, 대통령실도 받았고, 오세훈 서울시도 받았고, 더 나아가 조국까지 받았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이재명 민주당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 민주당이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면서,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참 민주당이 참 책임감이 없다, 정말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들 수 있는 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공약집에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을 추진하겠다라는 공약이 들어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총선 공약집에 담았다라는 내용이 들려오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일단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어요. 그럼 민주당이 이런 총선 공약집을 담았다라는 건 추진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걸 국민들한테 설득할 자신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민주당이 이걸 은근슬쩍 뺐습니다. 은근슬쩍 뺐어요. 자, 제가 실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실제 민주당의 총선 공약집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간관죄의 구성 요소를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형법 제297조 간관죄 개정하겠다. 이렇게 공약집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지금 민주당 공약집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사라졌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게 사라졌습니다. 총선 13일 남았는데 자신들이 내세웠던 공약집의 내용이 저렇게 빠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재 지금 빠져 있습니다. 현재 지금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궁금한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뺐냐? 아니, 니들이 총선 공약이라고 선관위에다 냈는데 선거 13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왜 뺐냐? 라고 물어보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무적 착오로 잘못 포함됐대요. 와. 자, 시청자 여러분, 이거 납득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 다른 것도 아니라 지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더 나아가 선관위에 제출한 그 총선 공약집에 들어있는 내용을 빼는 과정 속에서 실무적 착오로 잘못 포함돼서 뺐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민들을 지금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국민들 지금 갖고 놀리는 겁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항도 아니고요. 법 개정 사항입니다. 네? 이거 법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법 개정 사항을 민주당이 실무적 착오로 이걸 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네? 정 민주당의 이런 무책임, 더 나아가서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민주당은요,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 지난 총선에도 제가 민주당의 공약집을 좀 들여다봤어요. 민주당의 공약집. 자,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뭐 했다라는 겁니까? 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을 추진했다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뭐라고요? 실무진 착오로 잘못 포함됐다고 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공약집에 낸 게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4년 전 총선, 지난 총선에도 똑같은 공약을 똑같이 넣어놨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지난 21대 민주당 총선 공약집입니다. 이 공약집 내용을 보시면요. 어떤 게 들어가 있냐? 바로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강관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지난 총선에 민주당 공약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공약집.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것도 실무진 착오예요? 네? 지난 공약집에는 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하겠다라는 공약, 이것도 실무진 착오입니까? 그때도 실수해서 넣었어? 옛날 우파가 아니라고. 옛날 자신들이 변명할 때 그렇게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대한민국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3년 3월 달에 대한민국을 적응하라고. 다 찾아내. 다 찾아내. 네?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변명으로서 또 은근슬쩍 넘어가려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지난 21대에도 민주당은 이와 관련된 공약을 추진했고 22대 총선에도 이와 관련된 공약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지난 총선 공약집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21대 때는 이게 안 걸리고 논란이 안 됐으니까 안 뺀 거지. 지금은 논란이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빼버린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정말 무책임하고 지킬 수 없는 그런 공약들을 민주당이 총선 공약집이라고 만들어서 내놨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한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에서 민주당이 이겨야 진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의 삶도, 바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노후도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손에 달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를 자꾸 두들겨 패고 이러면 안 되겠지요. 침 뱉고 꼬집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니까 국민을 설득해서 숫자를 늘려서 그래서 주장을 관철하는 것,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닙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것,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 심지어 총선 공약직과 관련돼서도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 국민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향해서 거짓말 치지 맙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제 이재명을 향해서 이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것도 영상 보고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저런 분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지금 행패 부리시는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그러면 대화로 서로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일정한 합의에 이르러야 되는 게 민주사회죠. 맞습니다. 자, 보시면 이재명을 향해서 우리 안동 시민분께서 아주 그냥 큰 소리로 얘기를 해주셨죠. 큰 소리로. 자,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북 안동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재명 내기로다. 자, 가장 부끄러운 내 이놈아 라고 이렇게 안동 시민분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되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저 짧은 영상에도 이재명의 모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이재명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안동 시민분께서 이재명을 향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다릅니다. 바로 누구냐? 이재명의 말에 저는 포커스가 더 맞춰지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민주주의를 되게 잘하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앞전에 이재명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행패 부리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행패입니까? 아니, 우리 국민이 이재명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이재명을 향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행패야? 네? 그럼 이재명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행패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뭐라는 겁니까?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다름을 인정하지, 시청자 여러분. 다름을.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네? 아니,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향해서는 행패 부린 것 같다 말하고 그 뒤에는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아니, 행패면 행패고 다름을 인정하면 인정하는 거지. 왜 행패라고 말하고 다름 인정하자고 말하냐고. 결국 뭐겠습니까? 이재명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국민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비판하는 건요, 국민의 민심의 목소리가 아니라 행패라고 보는 것입니다. 행패. 이러니까 이재명이 이찍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겠습니까? 이재명은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재명을 향한 그런 민심의 목소리를 행패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재명한테 물어볼게요. 이재명한테. 얼마 전 진보당 강성희가 윤석열 대통령 행사장에서 국정 바꿔라 라면서 소리 지른 거, 이건 행패 아닙니까? 이건 행패 아니에요? 이재명 이와 관련 뭐라 그랬어요? 입틀막이라 그랬잖아요. 심지어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입틀막 퍼포먼스까지 했던 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국민이 이재명을 향해서 하는 민심의 목소리는 행패고 강성희가 이렇게 대통령을 향해서 고성 지르는 행패가 아닙니까?
아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요.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라고요. 기준을. 행패라고 할 거면 다 행패라고 하던가, 행패라고 안 할 거면 안 하던가. 네? 뭐 하는 겁니까? 강성희가 고성 지른 건 오히려 국회의원의 목소리다, 민심의 목소리다 말하며 이틀만 퍼포먼스 취하면서 우리 국민이 이재명을 향해서 얘기하는 건 그건 뭐라고요? 행패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패라고. 네? 이 얼마나 이재명이 모순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은 이런 거예요. 민심의 목소리도 국민의 소리도 이렇게 자신의 이익과 불이익에 맞춰서 정치적으로 선별적으로 분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뭔가 이로우면 민심의 목소리라고 말하고 자신에게 뭔가 듣기 싫은 목소리면 행패라고 말하는 이런 이재명의 국민을 바라보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어제 저 짧은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치를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립으로 가선 안 되고 우리는 절대 국민끼리 싸워선 안 되고 이렇게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정치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희망을 품으시기를. 총선이 13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투표장에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더 나아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 투표 안 해 라고 말했을 때 제가 들려드린 이 내용을 통해서 투표할 수 있게 나가는 계기를. 저는 그 바람을 가지고 계속해서 방송하고 열심히 외부 활동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파는요. 본선이 진짜부터입니다. 우리는요. 무대 체질이에요. 제가 보여드렸죠.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의 어퍼컷 세레모니. 네. 우리 이 어퍼컷 세레모니 보기 전까지 굉장히 낙담했었습니다. 왜냐? 준석이가 때가 나면 집 나갔잖아요. 더 나아가 좌파들이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이 어퍼컷 세레모니 본선 무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역전하고 실제 정권 교체까지 한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네, 우리는 무대 체질이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라는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 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